자, 3번 한번 봅니다. 3번 보면은 공매는 요 보기에는 이제 강남 역삼동에 주거용 임대입니다. 임대 지난 시간에 했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수강생이 아이고 원장님 그 취소가 됐습니다. 연락 왔어요. 취소. 그래서 그래요. 그거 내가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공매에 가서 옥션원 가면은 당연히 이게 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공매의 본적은 어디죠? 공매의 본적은 온비드죠. 그래서 옥션원 가서 받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누르면 안 나오죠. 그래서 항시 물건 상태 선택 눌러갖고 꼭 누르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역삼동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1년에 1300 도락했는데 취소해 버렸어요. 근데 나도 그렇지 않을 건데 그거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어디 가나 그러면은 온비드 가죠. 온비드 온비드 가서 딱 넣어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밑에 나오죠. 이게 낙찰됐어요. 취소된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최저가인데 1년에 1300이니까 한 달에 한 110만원. 원래 한 300 정도 아마 돌아가는가 봐요. 34평짜리 정도 되니까 이게. 그래서 110만원인데 이게 2700이니까 한 달에 250만원, 60만원 정도 준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 명 들어왔냐? 여기죠, 이거. 몇 명 들어온 거. 상시이동 눌리니까 로그인 하시면 나옵니다. 로그인 하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시이동을 눌러주면은 자, 몇 명 들어왔죠 지금? 25명. 2700, 2000. 자기는 여기 들어왔대요. 우리 수강생은 여기 들어왔는데 3등 했대요. 많이 쓰였더죠. 쓰였는데 뭐 두 사람보다는 좀 밀려가지고 안 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고 나고 막 2750 쓸걸 이런 싶습니다. 쓰는데 떨어지면 뭐자 그래 되는 거야. 아이고 막 2750 쓰면 되는데 그 별 차이인데 한 달에 한 20만 더 주면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떨어졌다. 자, 그럼 취소다, 취소 아니다. 그러니까 취소했죠. 옥션은 취소됐는데 사실 취소 아니죠. 그래서 본적은 우리 공매는 이 온비드가 공매입니다. 본적이죠. 여기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찾으면 되겠다. 한 달에 한 250만원 정도 선에서 뭐 산다. 지금 전세가 잘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한 300 정도 가는가 봐요. 한 달에 300 정도 줘야 뭐 보증금하고 줘야 뭐 입주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한 50만원 이상 싼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써놨죠. 취소 사유 물어보겠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낙찰이 됐습니다. 제가 3등으로 했는데 1등 2700 됐습니다. 이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료를 남겨놨고요. 2700에. 자, 그 다음 이하요금입니다. 4번에 이하요금 매점이 공매에서 나왔습니다. 이하요금,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1800이 나왔는데 낙찰가를 보니까 5800에, 야, 이 사람은 너무 많이 썼다, 그죠? 2등은 2400, 2400 여기서 막 움직이는데 이 사람은 너무 그러면 아마 미납돼, 그죠? 미납해가지고 아마 다시 또 놓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수는 와야지. 너무 5800만 한 달에 얼마 주고 땀을 뭐. 한 달에 400, 500 주고 땀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물론 여기는 좋은 점이 기숙사가 있는 거, 기숙사. 지난번 제가 보니까 기숙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기숙사 때문에 금액이 많이 또 쓸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는 좋지 않다. 그죠? 좋지 않다.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5번 봅니다. 지분 경매에서, 자, 그림 보세요. 낙찰이다. 잡은 물고기도 빼앗아가는 경매에 무법자가 있더라. 공유 물건의 공유자. 그죠? 예로 형님 지분이 경매는 없어요. 사과다 망해가지고. 그러면 쭉 떨어지면 동생이 손들어 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무법자입니다. 그죠? 무법자.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그 다음에 유체동산, 우리 그 피아노, 테레비 같은 거, 가정집에 있는 거, 가정제품의 배우자도 우수 매수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있는데, 자, 공유지분 경매할 때만, 자, 공유지분 경매할 때만 공유자가 야, 내가 먼저 가자 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유지분도 땅은 예로 2명이고 3명이고 이 지분이 있는데 건물은 지분이 아니라 그런 경우 경매하러 오면은 지분이 공유자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그 땅도 ABC, 건물도 ABC, 3분의 1씩 이렇게 해야 이제 그게 이제 공유 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 필지인데 한 필지만 ABC이고 3분의 1씩이고 BC
필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끼고, 그럴 때는 공유자 웃으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에 한해서 공유자가 손을 들면은 요거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는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진동에 이 지분이 지난 시간에 한 건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진동에 한 것이 지금 지분인데 적당하게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3%뭐 사실 싸죠.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분을 보는데 33%다 크면은 여러분이 일관을 했을 때 여러분 나머지 공유자가 사면 되는데 안 사더라. 그러면 방법은 일괄로 경매해서 날릴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그럼 그때 나는 35% 샀다 크면은 전체 경매가 될 때 70%에 팔리면은 자 어디 되죠? 배당되죠. 연수익률 100%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신될 때 그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러고 지분은 인원이 많이 안 들어와요. 많이 안 들어오고 들어봤자 한두 세 명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분에 대해서 막 80% 90% 낙찰 받는 건 안 좋다는. 그럼 80% 낙찰 받으면은 연수익률 100%라고 뭐 160% 낙찰돼야 되는데 전체 했을 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35% 여기서 낙찰 받으면은 분명히 70%는 팔린다. 이 확신했을 때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못한다 해가지고 이게 밀양시 산 내면은 답도 있고 도로도 있고 막 있는데 어떤 필지는 공유자가 있고 어떤 필지는 공유자가 없어요. 그럴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대출도 잘 된다. 내가 보니까 밀양시 요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요리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땅이 되는 거. 요렇게. 땅이 되는 게 옆집에 집이 있죠. 집이 있고 밑에도 집이 있고 앞에도 있고. 그럼 괜찮은 겁니다. 그죠? 이렇지 않고 이 땅이 요런 게 나왔다 사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세 필지거든요. 21에 10307. 그래서 세 필지를 이게 이제 참 21에 10307.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필지가 경매에 놓으면은 이렇게 경매에 놓죠. 토지, 농지가 지부이다 해놨는데 이 보면은 세 필지인데 세 필지에서 요것만 100%고 나머지는 뭐 도로 옆에 있는 땅에 조금 지분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큰 거 요거 하나만 잘 살아 있으면은 대출 되는 데는 또 지장이 없어요. 대출 잘 돼요. 그럼 요거는 도로의 지분은 그 상관없죠. 그 다음에 아까 밑에 옆에 있는 왼쪽 밑에 있는 거 여기에는 좀 지분이던데 조금 이제 그거는 뭐 금액이 또 작으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 큰 게 있으니까 대출 잘 될 거고 그래서 이제 1번 있죠. 여러분 전에도 딱 보면은 자 다시요. 그림을 잘 보세요. 이제 보면은 이게 다 나와야 되는데 전자지도 누르면 요것만 딱 놓는다고 여러분들이 놓으니까 헷갈린다고 지금 범위를 잘 못 잡아요. 처음 보는 사람은. 저는 자주 보니까 이제 대강 그림을 그립니다. 대강 그림을 그리는데 요것만 딱 놓고 그럼 위에 두 필지가 지금 이게 요 필지 그죠? 요 필지하고 요 필지하고 여기에 그럼 같이 놓을 수 있느냐 그게 랜드맵이라고 있습니다. 한 80만 주고 우리 학원에 있어요. 제가 장치해 놨는데 거기다가 점을 꼭꼭꼭 세 필 찍으면은 세 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손님이 보기 좋죠. 학원생들도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경상남도 거는 제가 있는데 전국기 없어요. 전국기 한 300만원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거를 아직 못 샀는데 누가 대박이 터라면은 랜드맵에 전국 거를 한 사가지고 보내주면 원장님 반다 만다. 받습니다. 그거는 받습니다. 기분 좋게 하나 또 다 보내주시면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럼 수강생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세 필지를 찍을 때, 그죠? 요 콕 찍으면은 지금 요 보면요. 한 필지만 달라고. 그게 찾기가 여러분들이 이름이 나오니까 못 찾는다고. 실제는 이게 아니거든요. 여기 제일 좋은 기고, 여기 요래 가지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필지가. 요리 다 되니까 괜찮다. 그죠? 오른쪽에 집 있지, 왼쪽에 집 있지, 앞에도 집 있고, 길이 쫙 나가 있으니까 좋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51%인데, 요번에 딱 꽂아가지고,
다음에 떨어지거든. 40% 떨어지거든. 다시 검토하면 더 좋겠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낙찰 받아서 뭐 농지연금을 하든지 팔아먹든지. 자, 그 다음 7번 봅니다. 전체 경매에서 40%의 2배. 지분이니까, 지분이, 지난시 현금입니다. 40%의 2배. 80% 예상이 되면은 입찰하자. 창고 분명 예산.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덜렁 또 보니까 그날 팔렸더라고요, 이게. 팔렸어요? 팔렸습니다. 다 때가 되면은 다 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10개 정도 딱 메모를 해놨다가, 요거는 3차에서 걸린 물건인데, 유찰되고 또 4차 가격이라고 5차 가격이 떨어질 때 잘 봤다가 그때 들어가면 좋다. 메모를 항상 하셔야 되죠. 사건을 해가지고, 요거 몇 차, 현재 몇 차인데, 요거는 한 3차만 따로 유찰되면은 내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건 됩니다. 딱 팔렸어요. 팔렸습니다. 41% 정도 팔리겠네요. 자, 8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못한다. 49%죠. 경기도 가평군 49%. 요거도, 떨어지니까, 아니다. 이 옛날에 팔린 게 6,700에 팔렸고, 이게 이제 경매로, 2년 전에 팔렸는데 다시 경매가 나와서 움직입니다. 본게는. 그래서 8,000원 올리는데 아마 이제 서서히 팔릴 때가 돼 갑니다. 그래서 경기도 가평, 경기도 서울 계신 분들 한번 사람 보세요. 자, 그 다음 공장. 9번 봅니다. 9번. 공장도 이게 이제 9번의 공장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것도 이제 7억 한 8억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5억으로. 그래서 이 공장이 11억 해도요 7억 되고 5억 되고 3억 되고 이러면은 물건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경매락 하는 거 좋은 거는 뭐 70%. 자, 여러분 보십니다. 10억짜리를 누가 팔아달래, 공장은. 손님 한 달 동안 기다려도 안 팔리네, 웃자고 한 게네. 7억 하게 한 게네. 7억은 팔아봐라.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안 그래요? 그럼 7억에도 안 팔리더라, 한 달 동안. 4억 9천 할까요? 이러면은, 의뢰인이 뭐랍니까? 중개사한테 욕을 많이 하겠죠. 장난치나, 내 공장을 10억짜리를 뭐 4억 9천에 팔아볼까? 그래야겠죠. 그래서 경매는 좋아요. 한 번 팔리면 70%. 안 팔려? 한 달 딱 유찰되고, 막 바로 49%. 바로 내놔 버립니다. 이게 좋죠. 그래서 때가 되면은 다 팔립니다. 언젠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잘 메모해놨다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번입니다. 10번도, 요것도 공매입니다. 공매인데 도로변에 딱 일이 붙은, 뭐, 이런, 여기 보기엔 차도 많이 있죠. 이래갖고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요것도 보니까, 100%가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또 떨어졌다고 10%. 그죠? 벌써도 10% 떨어졌습니다. 공매는 100%에서 1주만 지나면 90%. 또 만약에 7월 20일, 요번에 월화수 입찰이 안 들어오고 하면은 다음 주는 또 80%. 이렇게 됩니다. 70%, 60%막 떨어지죠. 그럼 50% 떨어지면은 그때는 다시 조금 한 달 기다려야 됩니다. 세무서 연락해요. 다시 팔까요? 50%. 그래갖고, 또 팔아봐. 이렇게 하면 이제 50%부터는 5%씩 매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0%씩. 한 달 만에 거의 절반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50%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5%씩 쭉 떨어집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적당하게 낙찰받으면 좋죠. 공매도 공장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11번. 지난 시간에 아파트형 공장을 막 설명했어요. 그래서 신건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부천 건데, 부천의 아파트형 공장인데, 뒤로 내려가 보니까, 이것도, 지금 뭐, 이제 때가 되면은 막 팔릴 수 있겠죠. 4천에 400 한 거 보니까요. 뭐, 상당히 배당 요구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부천 건은, 자, 다시 봅니다. 보증금 4천에 월세 400이다 하면은, 마음속으로 400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사기죠. 그럼 4억 4천. 자, 요거 한산 보증금을 4억 4천만원. 알겠죠? 요거 4억 4천입니다. 4억 4천만원. 자, 그러면은 시세는 얼마냐? 시세는 2배니까 한 8억 정도 내놓으면은 그냥 한 팔리겠나?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 낙찰을 여러분이 뭐 10억씩 이렇게 받으면 좀 곤란하고 한 8억, 6억 이 정도 받아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근데 오늘 모르겠다. 이게 많이 떨어졌다, 그죠?
서울은 부천 요쪽은 한번 떨어지면 30억 팍 떨어지면 15억짜리 10억에 떨어지니까 참 그죠? 재밌다. 15억짜리가 10억에 뭐 10억 5,500에 탁뭐 팔려버리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뭐 바로 그냥 40 뭐 77에 49 한 반타락 대비고 뭐 그렇습니다. 자 13번 우리 창원의 아파트 공장입니다. 아파트 공장 64%인데 2천에 150만 2천에 135만 원이네요. 그래서 한산보증금은 1억 5,500이다. 그러면 곱하기 2배가 시세라고 얘기하니까 대부분 그러면 한 3억 1천만 한 3억 보자. 3억 좀 되는데 낙찰가가 엊그제 보니까 4억 4백에 이사 좀 세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보니까 미납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21에 10381 아마 공실이면은 당연히 안 들어왔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공실이면은 당연히 안 들어오는데 자 다시 봅니다. 우리 창원 성산구의 아파트 공장이 전용이 90평이다. 그죠? 떨어지니까 여보야 몇 명 들어왔던데 내 혼자 1등 얼마 더 썼노? 한 4천만 원 더 썼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 내 혼자 1등 했고 그러면 여보야가 되게 싫어하겠죠. 그냥 뭐 3억 5,800, 3억 6천 하면 되지 뭐 한다고 4억씩 넘어가면서 써놓아야 되겠죠. 고민할 겁니다. 자, 그래서 창원은 아파트 공장이 예전에는 3차에서 보통 팔렸어요. 보통 한 67%. 자, 다시 봅니다. 이거 보면은 동일 번지, 자, 보세요. 동일 번지 매화물건을 누려보시면은 나옵니다. 주로 낙찰가, 그죠? 자, 이 나오죠? 64, 72, 72, 그 다음에 73, 77, 60, 뭐 쭉, 뭐 이게 막 조금씩 그건 있는데, 뭐 56%좀 가다가, 최근에 조금 올랐다, 그죠? 최근에 조금 이게 2002년도에 조금 오른 감이 있네요. 오른 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3차 낙찰 받는 거는 조금 지금 세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4차에서 여러분들 51%에서 64%에서 낙찰 받지 마시고 51% 떨어지거든. 한 50, 한 5%, 막 그 정도 선에 받으면은 적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팔려버렸고, 혼자 들어왔죠. 팔려버렸고, 14번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죠? 308원은 1000에 90만원인데, 2억 8100에서 2억 2500으로 308호죠. 여기 이제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308호인데, 2억 8100에서 2억 2500의 절반 떨어졌습니다. 절반.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다 절반씩 일이 떨어졌더라. 보니까. 그래서 이제 51% 같으면은 뭐 이제 적당하게 낙찰 받으면 되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아파트 공장의 좋은 점은, 대출이 잘 된다. 대출이 잘 됩니다. 대출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한국 뭐 창원안전관리공단인가 있어요. 뭐 거기서 실사람 나옵니다. 실사. 그래서 사업자를 내 가지고 내 여기서 쓰고 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실사람 맞춰야 되겠다. 실사를. 그게 조금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그런 과정인데 그것도 뭐 대부분 다 알아서 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MPL로 서울에 보면요. MPL로 아파트 공장에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에. 여러 10억짜리다 하면은 보통 아파트 10억짜리 같으면은 서울은 4억 되잖아요. 대출이 원래가 4억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 공장은 뭐 80%, 90% 대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막 굉장히 강화되니까 상가나 아파트 공장으로 막 뛰들더라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공장에서 서울 같으면 100% 1차 다 날아갑니다. 보통 110%, 120% 보통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수요자가 많으니까 서울은 역시 많으니까 또 임대도 잘 나가고 그래갖고 이제 대출이자하고 월세하고 차익을 이제 좀 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많이 하시는 자 우리 MPL 교수가 우리 제 후배 지임자입니다. 김동부 교수예요. 김동부 교수가 이제 MPL 아파트 공장에 이 사람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하면서 아파트 공장을 많이 소개해 준다는데 근데 이것도 뭐
금액이 워낙 크니까 보통 보면 뭐 한 10억씩 움직여버리니까 좀 부담스럽죠. 일반인들 접근하기가. 물론 대출은 뭐 힘도 크지만은. 그래서 이제 NPL로 많이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자, 15번. 1차에 좋은 물건이 많다. 굳이 토지가 몇백 평 돼야 되냐? 자, 보세요. 15번을 보면은 토지가 60평, 60평. 그리고 낙찰 이게 이제 떨어져 버렸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에 8688죠. 자, 지금 땅만 넣었어요. 땅만. 가평에, 여기 이제 가평에 조정면. 땅만 넣고 건물은 빠지고. 자, 그래서 땅만. 여기 있는 땅만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땅만 나오는데, 요 건물은 이제 빠졌대요. 그래서 건물은 뭐 거의 대부분은 건물이 빠졌다 그런 것은, 대부분 철거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부분은. 자, 철거 보면 되겠고. 자, 건물을 낙찰하면 뭐가 좋느냐 물어봤더니, 여기가 상당히 좋대요. 저희 가보니까, 자, 한번 봅니다. 이 가평인데, 옆에 주변을 딱 한번 보죠. 요번 기회에 뭐, 꽃동네, 성당, 뭐, 병원, 그 다음에 뭐, 이래가지고, 자, 여기 보면 또 뭐, 여기 또, 뭐, 하천이 있죠? 계곡 여기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여기에 있는 요건데,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 표지 못 봤는데, 하여튼 주변이 대부분 이게 국공유지가 많더래요. 그럼 내가 60평을 사면은 고마 옆당 이런 거는 다 고마 국유제 돼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더라. 그럼 뭐 여기서 내가 예로 이게 이제 용도 지역이 뭔가 모르겠는데 용도 지역이 토지 연계를 눌러보니까 도로만 접하면은 이제 관리 지으면 좋겠죠. 관리 지역이다. 자, 보전 관리네. 보전 관리. 그죠? 보전 관리는 자, 임야인데 준보전 산지다. 임야인데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준보전 산지고 이렇게 뭐 조그마한 여기지만은 이게 도로가 접혀 있더라 크면은 대출도 잘 되겠죠. 아까 이제 건물에서 안 해주려 하겠지만은 일단은 나아가서 이제 건물이 철거되고 짜고 하면은 이 보전관리지역은 일단은 소매점밖에 안 됩니다. 소매점. 휴게점 됩니까 안 됩니까? 소매점하고 단독주택 두 개밖에 안 됩니다. 두 개. 크게 보면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나 답은 마찬가지. 그러면 휴게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휴게점 커피점 뭡니까? 커피점은 휴게점이죠. 휴게점인데 요거는 안 된다. 그럼 소매점을 조금 이제 해놔갖고 허가 나고 나면 이제 뭐 커피도 팔고 뭐 그런 거죠. 뭐 같이 뭐 캔 커피도 팔고 뭐 그래 되는 거죠. 사실은 이쪽 이렇게 병행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보전 생산 관리 지역은 단독주택, 전원주택 부지, 전원주택 분양, 요거 많이 쓰죠. 전원주택으로 분양하는데 많이 낙찰 받습니다. 분양한다고. 그러면 예로 500평 낙찰 받아 나오면 5개 쪼개가지고 100평씩 팔아먹고 뭐 이런 데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평에 있는데, 자, 있는데 60평인데 몇 명 들어가죠? 보니까 몇 명 들어가죠? 22명. 1차인데 1400인데 3100이다 하고, 자, 내한테 물어본 사람은 1400인데 1800을 쓸까요? 2000을 쓸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 자기서 있는 것 같다. 떨어졌다. 자기 떨어졌대요. 여기 이제 법인이네. 법인이죠. 법인에서 3100에 샀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경매나 공매나, 자, 우리 전에 구사면도 봤죠, 그죠? 커피점이 있는데 옆에 주차장이 한 200평 되죠. 직권은 30평인데 이제 이런 게 좋은 겁니다. 붙어 있는 게. 옆에 주변이 정말 또 뭐 전주택도 그래요. 혼자 있는 거는 별로 가치가 없어. 근데 옆에 한 10세대가 전원주택이 아주 고급 주택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아주 고급 주택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이 잘 어울리는 거, 그런 거 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준보전산지다, 임야다, 그죠? 보전관리니까 준보전산지다. 그 다음에 도로를 뭐, 접했다든지, 막 그렇게 해서 조금 접하면은, 여기네. 본권 토지는 서로 유리에 접한다. 이렇게 하면은 대출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죠? 잘 되죠? 임야인데, 준보전산지는
도로만 접하면은 잘 됩니다. 잘 돼요. 잘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산은 일단 경사도에서 밀려버리면 안 됩니다. 경사도가 뭐 한 20도, 25도 올라가면 그거는 건축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짓다가 그 뭐 허가 내준 나중에 산사 떠갖고 10가구 허가 나왔는데 막 다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그러니까 경사도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경사도는 어디 가면 되죠 여러분들이. 경사도는 산지 어디 간다고요? 산지 정보다드림 요거 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농림지역이 있어요. 농림지역에는 주로 뭡니까? 임야가 보존산지죠. 보존산지인데 농림지역이 절반, 준보산지 절반이더라. 이러면은 면적을 보존산지인지 면적이 얼마고 준보산지가 얼마인지 이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산지 정보 시스템 아시겠어요? 그거 가면은 준보산지가 3분의 1, 보존산지가 3분의 2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산림정보다드림은 경사도 주로 경사도가 많이 있습니다. 경사도.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이 준보존산지인지 보존산지인지 이런 면적을 따지는 거는 산지정보 시스템 가신다. 이죠? 그리고 보존산지는 대출이 안 된다. 일단 느끼고 주로 그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산지 이런 것들은 대출이 안 될 겁니다. 안 되니까 낙찰을 안 받는 게 좋다. 물론 돈이 100억 있다 그러면 만나서 받으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쭉 써놨습니다.